기관 운영 처음부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오늘 공단에서 2천만 원 물어내랍니다. 회계 부정으로 기간 정지당했는데 너무 억울해요.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들이 수당 관련해서 고발한대요. 월급도 제대로 준 것 같고 수당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속상하네요. 어르신이 이번에 넘어지셨는데 그래서 다치셨는데 가족들이 다 찾아와서 보험도 다 들어놨는데 무조건 기간 책임이라고 우기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전국 1200개 기관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달려오다 보니까 하루에도 꼭 한 번씩은 이런 고민에 대한 상담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복지를 실현하려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서야 수익이 좀 나고 한창 정원도 채워지고 이제 제대로 운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대표님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노무 문제, 회계 행정처분, 현지조사, 감사 등은 적게는 3개월에서 크게는 몇 년간의 순수익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 됩니다. 보통 저런 상황이 오면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 억소리 나죠. 대표님께서 전액 책임을 지셔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90% 이상의 문제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천천박사와 국회어도 그동안 국회어 TV, 네이버, 카페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다루어 드렸고 예방하신 분들도 계시고 국회어 파트너스 지원을 통해서 예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3년도를 맞아서 꼭 국회어를 이용하지 않는 기관에서도 수익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수익을 얻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도움이 되는 쓴소리가 많으니까 어렵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기한 기간의 수익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회계, 인사관리, 현지조사, 그리고 모니터링, 사고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저희 국회어 데이터 상으로는 이 네 가지, 다섯 가지가 가장 먼저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셔야 하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이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왕 수익 지키기 첫 번째 들어갑니다. 회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은 그 이전부터 회계를 진행을 했지만 오늘은 2018년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된 이후부터 쌓인 데이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데이터까지 하면 법인 것까지 이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선 회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관이 직접 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맡기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문제는 실제 감사 사례를 살펴보면 회계 입력 자체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기보다는 실제로 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출이 그 지출 패턴 자체가 대표님의 사적 용도 사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건비 지급 수준을 지키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지출하는 전출금, 차입금 등을 사전 보고 전출금이라든지 뭐 차입금을 사전 보고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지침에서 정한 집행 방법을 따르지 않아서 회계 부정이 되는 그런 경우, 그다음 정지까지 가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계를 맡겼다 하더라도 대표님께서 직접 또는 기관 직원들이 현재 기본적인 지침을 알고 있지 않다면, 회계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면 갑자기 찾아오는 감사에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한다는 거예요. 회계를 맡겼는데 왜 도대체 문제가 생기냐,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전국에 있는 회계 업체들 중에 대다수가 말 그대로 대행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이 제대로 회계를 하는지 못하는지 여부는 관심 자체가 없고요. 그냥 보내주는 자료를 입력하고 영수증을 붙이는 정도, 정리해주는 그런 대행업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재무회계 규칙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회사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기관이 어떻게 되든 말든. 또 하나의 문제는 제대로 된 전문 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대표님 또는 그 지출한 당사자가 사용한 집행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전문 업체에 알려주지 않으면 전문 업체는 제대로 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사용 용도를 알 길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통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매 반기만이라도 회계상 문제되는 부분을 짚어주는 전문 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와 회계 검수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제대로 조언하는 곳 자체도 많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회계 부정으로 인해서 기관이 정지돼서 수익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 예방책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모든 회계 규칙을 제대로 공부를 하셔서 대표님이나 아니면 그 회계 담당자 분이 빠삭하게 아시면서 운영 그리고 직접 입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조언이 가능한 전문 업체를 찾아서 적어도 반기별이라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조언을 받고 운영을 해 나가거나 대표님이나 우리 회계 담당자가 빠삭하게 아는 상태에서 대행업체, 이제 단순 대행업체 단순 입력만 맡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회계 업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 기간 수익상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어떤 방법이든 선택을 하시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국회의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만약 직접 공부해서 하시지 않고 조언을 받아서 제대로 회계를 진행하시려면 단순 대행업체가 아닌 깊은 부분까지 멘토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계약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반 대행업체보다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표님의 시간을 크게 아끼실 수가 있으니까 좋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장기형 수익 지키기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이후부터 바로 근태 관리는 시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현지 조사의 70% 이상은 근태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근무 태도요. 장기형 기간은 어르신을 모시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실무상 어르신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 인력 구조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인력을 채용해서 가산이라고 하죠. 가산. 그러니까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필수적인 인력과 추가적인 인력 모두 기존 근무 시간이라는 것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존 근무 시간은 간단하게 상근 근무, 그러니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검정색 날짜 곱하기 8시간 이상을 매월 근무해야 한다. 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한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깊게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의 수가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결국에는 정리를 좀 하자면 공단에서 인력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을 하려면 필수 인력 그리고 추가 인력이 적어도 기준 근무 시간 이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서류상 기준 근무 시간 이상을 지키는 그 부분이 아닌 실제로 기준 근무 시간 이상을 각각의 직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켜야 하고 또 실제로 일한 내용이 서류상으로 증빙이 되어야만 드러나야만 수익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A라고 하는 직원의 이번 달 기준 근로 시간이 160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60시간을 딱 맞춰서 일을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돈을 받았다. 그런데 중간에 점심시간을 빌어서 병원을 갔는데 대기시간이 늦어서 1시간 반을 소모를 했다. 그러면 이 30분의 병원 이용 내역을 가지고 공단에서 기관에 소명을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0.5시간 소명하지 못하면 A 근로자는 기준 근로 시간이 160시간이 아니라 30분이 빠진 159.5시간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받았던 지원금을 다시 환수죠.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기관의 수익을 지키는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매달 이렇게 감사관이 나와서 환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1년에서 3년이 지난 뒤에 나와서 이전 3년치를 한 번에 훑어보고 한 번에 환수하기 때문에 이미 월급도 지급하고 운영비도 다 써버린 기관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벌고 뒤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 그 근태관리 하나를 안 해서요. 결국 이런 상황의 예방을 위해 근태관리를 하지 않으신다면 기관의 수익을 지키는 일은 요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